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가족들이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거를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증거는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목요일 6시 이제 라이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상간소송 판결 기일이라 갔다 왔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제는 안 만난다라고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배우자도 상대방을 안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혼을 안 하시고 상간자 소송만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 믿어주셔야 됩니다.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상대방이 하는 거 믿어주고 계속 옛날 이야기 꺼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계속 들추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가정으로 돌아오기가 어렵고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돌을 닦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참아야 하는 상황이 참 힘들긴 하지만 가정을 지키시려면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부부 상담이라든가 가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를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안 만나는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하셨으면 사실 중간에 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상대방이 남편을 만날 때마다 1회당 뭐 위약금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진행해보면 거의 1억까지도 이 위약금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중간에 이제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만나면 다시 상간소송은 진행은 가능하긴 합니다. 아이가 성조숙증 치료랑 소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법정에서 정해진 특정 양육비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요새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자체를 보더라도 아이가 특별한 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통상의 양육비 이외에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반영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나 소아 우울증 치료 받고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그 부분 반영해서 양육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당히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년째 경제활동을 아예 안 하고 집에서 반찬 투정하면서 폭언하는 남편, 이혼이 가능할까요? 너무 엉망진창 종합 선물 세트 같아서 이 치부는 웬만하면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도 한바탕 저한테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자기 비위 건드렸다고 욕을 막 퍼부어대고 때리려고도 제스처를 취하는 폭력성이 심한 남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5년 전에 이혼할 뻔도 하기도 했고요. 소송까지 다 하고 제가 1년간 아이와 집을 나와서 지냈습니다. 문제는 이혼 소송 진행하고 남편이 반성하는 것 같아서 집을 들어갔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잘 되던 가게를 때려치고 백수로 지금까지 놀고 있다. 노력도 안 하고 오히려 부양가족 자기가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일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혼 사유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경제적인 사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돈을 못 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당하지 않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 게다가 내가 돈을 안 버는 이유는 가족들이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거를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부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부분이어서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해서 민법 840조 6호에 기해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해 보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혼하실 수 있으니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굉장히 희생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 어린이날 선물은 몇 살까지 줘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날 선물?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웃기시겠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어린이날에 부모님이 챙겨주셨습니다. 부모 눈에는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비슷하잖아요. 예, 귀엽고 예쁘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주고 싶으시면 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언 폭행하는 아빠, 저희 당당히 올라온 질문인데요. 폭언 폭행하는 아빠, 엄마는 아빠의 협박 때문에 이혼하는 게 무섭대요. 증거는 있는데 어떡하죠?
있죠? 라고 하셨어요. 폭언 폭행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시면 이제 재판 진행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 신청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혼소송 중에도 이제 이혼소송에 따르는 접근금지 신청이 있고요. 물론 이제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이제 해주는 접근금지가 이제 따로 있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진행하는 접근금지는 상대방을 쫓아내는 접근금지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내가 이혼소송에서 진행하는 접근금지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지 아니면 임시조치를 할지 여러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변호사나 이제 전문가랑 이제 상담해서 진행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제 보호를 받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분이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입이 없어도 당연히 이제 양육비가 나옵니다. 근데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인정이 돼도 굉장히 작게 인정이 되거나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에 양육비로 산정이 되니까요. 일단은 그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판결이 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서로 유책 배우자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폭력을 행사했고 저는 의심.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분은 서로 유책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의심한 것만 가지고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는 아니세요. 오히려 이제 내가 남편을 의심을 한다고 하면은 부인이 의심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뭔가 해명을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자기를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더 유책인 것 같습니다. 쌍방 유책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남편 폭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폭행에 대한 진단서, 사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쌍방 유책 아니니까 위자료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에 아이 보라고 놓고 간 패드가 있는데 그 계정에 관한 이메일을 봐도 비밀 침해죄에 해당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남편이 같이 이제 보자고 뭐 비번을 알려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은 비밀침해죄 아니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법에 의해서 문제는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구치소에 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게 인정이 돼도 벌금 정도가 인정이 되긴 하겠지만 문제는 되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 라이브에 변호사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법조인들이 많이 보는 라이브입니다. 항상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